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지하면서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소풍길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골짜기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든 광야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들의 다양한 인생길 가운데 부부가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 부부의 발견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가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정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부부의 발견 첫 번째 시간. 자신의 원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했을 때 부부간에는 갈등이 오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부의 발견에서는 어떻게 부모 품에서 이 배우자의 품으로 잘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부부의 발견 영상 보시고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녀왔어요. 이상한데? 여보세요? 여보, 집이 좀 이상한데? 왜? 집이 왜? 아니, 물건도 위치도 조금 다르고 집이 너무 깨끗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혹시 장모님 오셨었어? 왜? 그렇지. 여보,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잠깐 왔다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장모님 우리 집 비밀번호 아시는 거 아니야? 뭐 알려드렸지. 엄마 우리도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들어오셔. 그래, 그러시겠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연히 남의 집인데. 그 남의 집이라고 그러냐. 딸 집인데. 잠깐만 반찬만 놓고 가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반찬 놓고 가신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집 완전 처음 이사했을 때 그 느낌이야. 완전 새 거야. 냉장고 봤어? 반찬 놓으신 게 아니라 아예 새 냉장고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아무튼 이러면은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 뭘 또 죄송스러워. 엄만데 딸 좀 편하라고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잠깐 해주고 뭐. 빨래를 하셨어? 내 빨래도? 그래서 수건이 2단 접기가 아니라 3단 접기로 되어 있었구나. 우리 원래 3단 접기거든. 우리 집은 2단 접기거든요. 아무튼 내가 이따가 집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어머니 그만 오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오실 거면은 그냥 오셔서 우리 있을 때 오셔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애들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두런두런. 자기가 있고 하면 엄마가 부담스럽지.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닌데. 몰라. 그래도 엄마가 딸 생각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마다하냐? 그리고 뭐 살림이 쉬운 줄 알아? 그나마 엄마가 도와주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쉽대? 그리고 내가 안 도와줘? 너 분담은 제대로 했어? 잘 했냐고. 시키는 거 다 했지. 뭐 했는데? 못한 건 뭐 있는데? 잘한 건 뭐 했는데? 맨날 내가 있어. 자기 뭐 했어 요즘에? 시키는 거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키는 일만 해. 집안일이 뭐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어? 이것저것 하는 거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건 다 했어. 진짜. 아무튼 이제 장모님 좀 그만 오시라 그래.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 있을 때 오시면 좋잖아. 이따가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알았지? 아유 진짜. 드디어 바꿨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거긴 뭐야, 엄마 생일이지.
내일 아무도 안 와. 엄마 오면 될 것 같은데? 나 엄마 반찬 먹고 싶잖아. 엄마 밥 좀 갖고 와. 반찬 좀 가져와. 자, 영상 보시면서 어머, 저 아내 왜 저래, 저 남편 왜 저래. 근데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은 괜찮아. 근데 너희 부모님은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공간에 또 이 생활 양식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시부모님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몰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정말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제가 오시라고 할 때 제 허락하에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되게 속상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엄마도 이해가 되셨고 저희 가정도 좀 이렇게 보호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도 좀 거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잘 떠나고 싶은데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좀 붙잡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독립하셔야 됩니다. 근데 독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에는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부모님들이 정서적인 독립을 안 시켜주냐면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보고 다른 부부들을 보니까 부부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보통 엄마가 자녀를 찾아가서 야, 네 아빠가 나한테 이랬다 하면서 하소연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감정을 우리한테 다 쏟아내십니다. 그러면 자녀에는 우리는 어떻죠? 그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룰 때 출가한 자녀들이 그 부부관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만 할까요? 또 이 딸을 데리고 야, 김서방이 왜 이런다냐 하면서 이 딸의 남편을 대상으로 또 이제 뭔가 감정을 또 쏟아내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나와 이 배우자와 또 엄마와 또 이제 삼각관계가 돼버리고 또 내가 또 만약에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자녀를 놓고 또 삼각관계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독립을 못하나? 삼각관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와 삼각관계를 이루지 마시고 부부끼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정서적으로 독립을 잘했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여러분이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내 감정도 이야기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독립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부모랑 너무 융합돼 있어요. 밀착돼 있어요. 엄마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아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저도 사실 한 6년 정도는 해외에서 살았는데 부모님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주 전화가 와요. 야, 엄마가 이래서 힘들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그날부터 저도 힘들어져요. 독립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정서적인 독립을 하겠습니다. 엄마의 감정은 엄마 겁니다. 제가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요청드렸습니다. 아빠의 관계는 둘이서 해결하세요. 저는 제 남편과 관계 해결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딱 선을 걷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나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많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건강하게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내가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역할로부터도 독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전화만 하면 달려가는 사람. 알았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자. 분명히 이 남편은 내 남편인데 이 아내는 내 아내인데 처가나 시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 다 해결해. 몸은 떨어지지만 원래 가족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역할도 독립이 안 된 거예요. 해결자의 그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 남편은 이 사람인데 내가 남편 같아. 아들이 다 해결해. 엄마가 외롭다고 하면 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대리부모,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역할로부터도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호자, 형제 중에 뭔가 어려운 그런 형제가 있어. 그러면 이 가족, 이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상관없이 다른 형제의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또 너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원래 가족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영웅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그 역할을 다 내려놓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역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떠나올 수 있어야 우리 부부가 우리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독립은요,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자, 너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좀 돈도 많이 해주시고 뭐 집도 해주시고 막 이러시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부모님이 이렇게 돈도 주시면서 또 뭐도 오시냐면 간섭도 따라와요. 내가 너네 집 해줬으니까 야, 이 집 좀 이제 좀 팔자. 그래서 나도 없는데 부동산 아저씨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고 니네 집 내놨다. 근데 말을 못해. 왜? 부모님이 돈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갈등을 하는 부부들에게 저는 사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돈 돌려드리고 원룸에서 시작해라.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가 그 간섭과 통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 돌려드리고 원룸에서 시작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주실 거면 간섭은 하지 마시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사준 집이니까 띠디디디딕 하고 들어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깜놀하죠? 말도 못해요. 이 집은 부모님이 주신 집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다 쓰는 또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돈에 매여가지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사실 그런 부부들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집을 마련하고 또 그런 생활비로 생활을 하라고 좀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독립은요,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영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빠 교회로 와.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떨까요? 청년 때 내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 뭐 시가나 처가가 원하는 교회로 갔어요. 적응이 될까요?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도 해보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교회 적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적응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만 권사님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권사님들이 다 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교회로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교회를 다니기보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두 사람이 결정해서 다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를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떠나지 못하고 밀착되었을 때 어떤 그런 좀 부부 형태가 나타나냐면 분명 우리 부부의 일이에요. 둘이 논의하지 않아요. 엄마, 어떡할까요?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상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두 사람이 수입인데 부모님께 드려요. 부모님께 탔어요. 이거 건강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네가 잘해야 내가 너랑 살 거야. 정말 살기 싫죠? 예,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 편을 들지 않고 부모님 편을 들어서 배우자를 무안하게 한다든가 배우자를 또 멸시하는 또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 떠나지 못한 형태라고 좀 보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부모님을 잘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머, 우리 애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좀 놔주셨나요? 자녀들의 의견을 좀 잘 좀 들어주셨나요? 예. 아니,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으로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물어보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모님들한테 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원가족은 다 융합되고 밀착된,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없는 막 이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가 있어요. 싫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났을 때 또 저희 남편은 굉장히 또 독립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간섭을 안 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시부모님이 니네만 잘 살면 된다.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숨 막힌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이제 친정 쪽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저를 볼 때 너무 숨 막힌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좀 인지가 되었어요. 경계가 없구나. 자,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경계선이라는 걸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계선을 세울 때 여러분이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경계선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 아버님 때문에 그랬어 상대 탓을 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지와 나에 대한 한계를 먼저 알고 그리고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아주 멋지게 저희 시아버님한테 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맏며느리예요. 저는 맏며느리가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한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맏며느리 힘들어. 다시 생각해봐. 근데 나는 그냥 며느리지 무슨 맏며느리가 따로 있어? 나는 그냥 며느리 할 거야. 방송 보시는 우리 며느리님들 좋은 며느리 하지 마세요. 그냥 며느리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맏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뭐 친척들의 대소사를 내가 가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방송 일도 하고 또 강연도 많다 보니까 주말이 제일 바빠요. 경계선을 그어야겠죠. 일단은 수용했어요. 어머, 아버님, 저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제가 친척들의 대소사를 가기를 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시죠. 예. 그런데 아버님, 저는 주말에 너무 바빠서 저는 친척들의 대소사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챙길 수 있는 대소사는요,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도련님 2명이에요. 저는 딱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당황하셨죠? 왜? 그러더니 알았다. 자, 21년째 결혼 생활에 친척들 대소사 물론 가야 될 때는 가지만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도 이런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막 늘 모여야 돼요. 모이면 맨날 싸우는데도 맨날 모여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생일이나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자주 싸웠으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날에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서 막 너무 힘겹게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경계선을 세고 나서부터
이제 건강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상대도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는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떠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를 하나 같이 좀 대립해서 볼게요. 단절. 단절의 반대가 하나됨이에요. 부부관계가 되게 단절돼 있어. 분열돼 있어. 자, 그럼 우리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됨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돼. 시간을 다 같이 보내야 되고, 너와 내가 그냥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뭐 이거 아니에요. 자, 하나됨이라는 건요, 나와 너가 연결은 돼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과 배우자가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보통 결혼하고 나면 우리 하나야 막 이래가지고 자유도 주지 않고 공간도 주지 않고 나랑 무조건 함께 해야 돼, 이런 커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줘라.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자매는 우리는 모든 걸 함께 같이 해야 돼. 설거지할 때도 남편이 옆에 있고, 남편이 멀 때도 옆에 같이 있고. 그 남편이 어떨까요?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땐 좀 막히잖아요. 좀 절로 가 있어.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는데, 같이 쓰려고 결혼했는데 우린 하나인데 당신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줬죠. 하나됨이라는 건 뭐든지 다 함께하는 게 아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독립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기를 원할 때는, 왜냐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부는 함께하기 원할 때 또 서로 함께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따뜻하게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친밀해야 돼, 우리 부부는 그럼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맨날 웃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에 좀 서로 좀 소소한 기쁨도 있고, 좀 이 정도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TV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우리는 안 그럴까? TV니까 그런 거예요. 방송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때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 좀 침체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배우자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좀 강조가 돼야 되냐면, 내 배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그 역할이 좀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돈 벌어, 뭐 이렇게 승진해야 돼, 우린 더 잘 살아야 돼,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도록 영적으로 부부가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해드리고 싶냐면, 하루의 일과에 감사했던 것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보,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 감사했구나. 이런 감사도 나누고, 오늘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당신 기도 제목이 뭐야? 이런 쪽으로 좀 물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다가 되게 좋은 감동이 있었어. 여보, 이 말씀을 봤는데 내가 이런 감동이 있네. 가끔 말씀도 보내주면서, 또 정말 어려울 때 같이 부부가 두 손 잡고, 뭐 매일 예배 못 드려요, 환상이에요. 예. 가끔 가정 예배 드릴 때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하나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물론 성적인 부끄러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우자의 약점을 보고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봐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수용해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그런데 우리는 부부를 보면서 막 비난하고 이 인간이 이 현수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연약함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결핍과 상처도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모든 걸 갖추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갖췄네? 상대 배우자를 보면서 이거 부족하네?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왜 잘 안 하냐면 상대의 결점, 상대의 약점, 못하는 거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그것을 도우려고 하기보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당신이 날 채워줘야 돼. 나만 채움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더 크다 보니까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도우셨잖아요. 왜요? 능력 있으시니까, 잘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네, 내가 괜찮네, 내가 먼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약점과 또 약함과 또 결핍을 채워주는 우리 그런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돕는 배필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 하나님도 날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런데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듯이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부부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통해서 계속 학대를 당한다든가 폭력을 당할 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격 차이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부들에게는 언약관계의 의미로 배우자 손 놓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었고요. 또 친밀하게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사랑은 뭐냐면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될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좀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또 되게 뭐 무겁고 힘들고 막 이런 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배우자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랑도 하면서 또 친밀한 관계도 누리면서 또 때로는 의지를 들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부부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혼 전 남편의 가족을 볼 때 친밀해 보이고 화목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이 요청하시는 일을 처리하고 있고 심지어 동생네 가족들 일까지 다 도맡아 하는 겁니다.
나랑 약속한 것도 취소하고 부모님과 동생네 가족의 일에 달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까 고민이 됩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싸움만 나고 내가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상대의 배우자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머 되게 친밀해 보인다, 되게 화목해 보인다, 결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라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융합돼 있고 막 밀착돼 있고 그래서 깜놀하는 이제 청년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목하다라는 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도 못 떠난 거죠. 근데 특히 어디서 좀 제가 걸렸냐면 아내와의 약속을 취소했대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거 한 가지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약속을 취소할 정도로 이렇게 달려갈 정도라면 이 남편은 부모님을 잘 못 떠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이 남편과 대화하실 때 절대로 비난은 먼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왜 가족들의 그렇게 일이 있을 때 늘 달려가는지. 이 남편도 원래 가족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좀 인정해 주세요. 당신 그렇게 사느라고 정말 애썼겠다. 근데 여보, 이제 이게 가족이야. 나는 당신이 나에게 좀 더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 합의한 상태에서 당신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은요,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우리를 비난하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 조금만 일이 있으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여보, 내가 이럴 때 되게 화가 나. 여보, 내가 이럴 때 되게 무시당한 것 같아 라고 감정을 표현하셔야지 본인을 비난하거나 본인을 이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떠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떠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결혼 3년 차 된 부부입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간혹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내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칩니다.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건데 장모님 보기도 민망하고 체면이 안 서네요.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죠. 예. 엄마, 이수방이 막 하면서 막 할 때. 못 떠나온 거예요, 이 아내도. 그리고 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이 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편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내한테 정말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존재가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무 힘들다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 흉볼 때는 뭐 좀 속 시원하시죠? 편하시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요. 내 남편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내 와이프 미워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싸움은 부부가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싱을 보면 링이 있잖아요. 사각 링. 그 링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없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싸웠을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부의 관계가 다를 거예요. 잘 싸우는 법, 끝맺는 법. 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결혼 1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뭘 해주면 시어머니가 자꾸 뭐라고 하세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면을 먹이냐. 옷을 왜 저런 걸 입혔냐. 거실 형광등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 애 눈 나빠지겠다. 등등등. 처음에는 조언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매사에 간섭하시는 것 같고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순순히 잘 따르는데요. 그런 남편이 너무 얄밉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사는 건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럴 때 있죠. 부모님이 뭐 사랑의 말씀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야. 그리고 간섭이야. 자, 경계선을 넘어오신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놓치신 게 있는데요. 남편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까요? 이 어머니는요, 통제하는 어머니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참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남편이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내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세요. 그리고 한 소리를 내세요. 어머니,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하시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이 인간은 제가 잘 해볼게요. 하시면서 경계선을 건강하게 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우리 가족을, 원가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경계선을 긋지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아내분 응원하겠습니다. 혼자일 땐 어렵지만 둘이 있을 때 수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을 합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건강하게 말씀하셔서 잘 떠나시고 독립하시고 부부가 하나됨으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원가족을 떠나온 만큼 부부 사이는 가까워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잘 떠나서 하나가 되어 떠나온 만큼 가까워지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